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침에 블록폴리오를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개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참 재미나구나. 그러니까 제가 재미나다는 표현이 이게 진짜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고, 오늘 이제 영상에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올 3월에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전 세계 매스미디어가 막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막 선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코인 시장은 더더욱이나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되게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여기서 한 20-30% 까지진 않을까. 근데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은 어떤 그 리서칭 회사가 있어서 그걸 자료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3월 폭락장과 현재 상황이 이제 틀린 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3월보다 없어요. 비트코인을 매도할 만한 비트코인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폭락을 시키려고 해도 일단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없어요. 3월에 비해서 없어요. 이 빨간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크립토 퀀트인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 저도 이제 오늘부터 팔로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 대기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소폭의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그 가상자산 투자하는 헤지펀드들 물량 그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그래서 약간의 등락폭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아마 마무리할 거라고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네오코인에 관해서 오랜만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밀고 있는 코인이 몇 개가 있어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마나코인도 밀고 있었고 50원대부터 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미세고는 좀 민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성과가 이제 지금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관한 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디테일한 건 말씀을 드릴 거고, 네오코인 3.0에 관한 기대를 이제 저도 7월 달에 있겠다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연기돼서 11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아마 이더리움 2.0 메인넷, 그러니까 2.0 이제 포스로 전향하는 거에 관해서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메인넷이 11월 달에 된다는 거를 감안해서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있죠.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홀딩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세교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걸 보시면서 네오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사람들이 야, 중국 코인이다, 별 볼 일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오 코인은 잠재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커요. 제가 옛날서부터 조사한 바로는 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진짜 세력이, 상상도 못할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만약에 분출하기 시작을 하면 중국 정부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밀어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또 키워주는 기업이 이 코인을 또 대상으로 해서 펀딩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했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다 해보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코인이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근데 즉각 막 이렇게 바로 분석 없이 매수를 막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홀딩자들 위주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건 괜찮은 코인이에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관해서 일단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분이 이제 그렸어. 근데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해서 몇몇 분이 그리고 그 그린 차트가 트위터 상에 올라가 있는데, 좀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하트를 눌렀더라고요. 그 의미는 본인들도 동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사실은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엄청나게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좀 약간 조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의 시점이 61.25인데 61.59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좀 깊게 하락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13까지 떨어질 가능성.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를 다시 풀백한다는 얘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픈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조금만 견뎌보세요. 단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만 견뎌보세요. 조금만.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시 원상 위치까지 이제 시간을 돌리면서 이제 갈 거고, 다음 주 들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알트코인 장세가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피는 어떤 그 전문가들 견해가 되게 많네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까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기서 알트코인으로 바꾸실 분은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진 거를 시총 높은 거 사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개수를 웬만하면 까먹지 마세요. 비트코인 비율은 비율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전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8,000불까지 갈 거예요. 뭐 6,000불까지 폭락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런 전망을 다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부 다 믿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웬만하면 그냥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많이 매매를 하셔야 1년에 한 번, 두 번? 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리에선 그냥 홀딩을 하고 계시라면 그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그래요. 알트코인은 진폭이 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랠리를 타면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폭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금은 보세요. 비트코인이 11,700달러를 지지 후 상승. 지금 현재 시점이야, 사실은. 자, 여기 보면은 거대한 삼각형의 패턴이 아마 보일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12,500달러에서 실패 후에 11,650달러인가? 거기까지 아마 제가 한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지금 반등이 있어가지고 11,700달러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향후에 떨어져 봐야 11,500달러.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언저리예요. 11,700, 그러니까 요 선을 웬만하면 비껴나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수렴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이후에 또 진폭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산시장 확립의 초기 단계라서 세력들도 큰 폭락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자, 보세요. 진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 자산이라고 지금 정부에선 표방을 해서 얘기를 해. 그리고 세금도 걷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30%가 폭락이 했어. 그럼 이게 자산이라고 FATF에서 규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FATF가 마지막 회의가 10월달이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장을 핸들링하는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6개월 전에 틀리고, 작년 틀리고, 2년 전이 틀리고, 지금이 틀려. 그리고 앞으로가 또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슷한 견해를 피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한 상승, 지금 현재 이제 상승을 했어요. 점진적 하락은 알트코인 순환매 도모를 할 거다. 지금 현재는 오미세고만 진폭이 좀 커. 그래서 오미세고를 보면서 다른 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되게 많이 느끼실 거야. 체인링크가 상승할 때 같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쭉 떨어져서 이분은 뭐 59, 아까 그분은 58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한 달 이상 또다시 이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이런 혼란기가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OMG 네트워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발표 난 게 뭐냐면 21일 날 2020년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아마를 진행할 거예요. CEO랑 CTO가 나와가지고, 이런 적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한 적은. 근데 레이어 2에 관해서 가스비를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가스비를 이제 낮춰주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이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미세고가. 그러니까 그 외에 룸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라이덴 네트워크나 뭐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이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텔린이 초반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그거를 좀 약간 반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팀의 거. 근데 OM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최고로 많이 지지를 하고 지금도 많이 서포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을 기억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팔아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날짜가 21이라고 레딧에 관한 거, 리워드 시스템에 관한 거는 28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는 와. OMG 네트워크에 관해서 그걸 잘 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 되는 날짜를 보시고, 지금 보면 조시라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1,500달러. 본인은 이 구간을 지지하는 거에 관해서 희망을 하고 있다. 만약에 최대한 많이 떨어져 봐야 11,400달러 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이 폭락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 입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FATF가 코앞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자산시장으로 등극하는 바로 코앞인데 무슨 여기서 세력의 장난질을 뭐 얼마나 치겠어요. 대중이 들어와도 대중을 끌어모아서 대중을 들어오게 하려면 폭락 장세를 여기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다시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깨져버리면 여기서 다시 완성시키는데 시간이 또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로켓 런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데, 이더리움이 380달러, 라이트코인이 56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11,4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보고 상상을 하는 가격, 본인들이 이제 매집 구간을 바라보는 가격은 요 정도 선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대부분 보면 요 정도 선에서 기다리면 요 정도 선보다 약간 높은 데서 올라가더라고. 제가 여태까지 쭉 지켜보면 차트에다 함정을 파나요,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차트를 100%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긴 봐야 되지만 100% 너무 그거에 관해서 너무 집중을 해도 좀 제가 보기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요즘 들어서 DDLC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2번 더 트위터에 이제 방송을 했고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BCH, 라이트코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모한다, 막 이렇게 도모하는 와중에 코인 가격이 진짜로 급상승을 했으면 그때는 위험 시그널이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지금 떨어지고 조정 장세에 있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를 반어법적으로 잘 해석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나큰 어떤 폭락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이것만 보면 뭐 다 참혹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을 저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캐시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요 근래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괜히 샀다라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단기적 스윙 관점의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코인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리고 괜찮은 뉴스 시그널 없냐. 근데 제가 그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톡방이나 텔레그램 해외 막 그런 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세력들은 시그널을 줄 만한 뉴스를 상승 이후 보여준다. OMG를 보면 아실 거예요. OMG 네트워크 시세가 어느 정도 갑자기 급상승한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던졌어. 뉴스를 던졌어. 레이어 2에 관해서. 근데 레이어 2하고 매칭이 된다. 그 가스비가 올라가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라는 눈치를 챈 사람은 OMG 네트워크를 샀을 거고, 시세에 지금 수익을 가져갔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은 시그널을 줄 만한 뉴스를 상승 이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진짜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설상 많이 여기서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까지더라도 뭐 6%, 5%, 7%, 특히나 이제 G캐시는 되게 많이 까졌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키 맞춤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 분석이 된 상태에서 저도 나름 계획을 해가지고 저도 다 포트폴리오를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신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긴가민가 하실 분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이 상황에서 손절하면 본인만 그냥 물량 뺏기는 거야.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보시라는 거죠. 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움직이는 어떤 그 방향성을 잘 보시고 왜 이들이 지금 시세를 이렇게 떨구나, 그 이후에 이들이 연출할 그림을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켓이랑 호라이젠은 11월 달에 밤감기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수익률이, 리워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밤감기를 거쳐서 한 달인가 두 달, 못 올라갔잖아요. 한 달인가 못 올라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다 좀 올라갔잖아요. 똑같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장난질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고 또 말씀드리고, 자, OMG 네트워크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OMG 네트워크가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여기 보세요. 2014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창립이 된 게 2016년. 오미세고로 이제 이름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한테 알리면서 이 블록체인 회사가 이제 그거 된 건데, 4, 5년 된 블록체인 회사 중에 다국적 기업과 파트너십이나 지원을 받는 코인을 찾아라.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이 회사였거든요. OMG 네트워크였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지금 지리하게 많이 못 가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랭킹 25위권 안에 있는데 4, 5년 된 회사 중에 다국적 기업한테 지원도 받는 그런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세 분출이 똑같이 날 수밖에 없어요. OMG 네트워크가 지금 상승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걸 또 보시면 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미즈호뱅크가 서포팅을 했었어요. 이게 일본 최대 은행이었거든요. 한국은 신한은행하고 파트너십 관계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동남아 결제 시장을 위해서 오미세고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테스팅한 거야. 동남아 결제 시장에서 그냥 테스팅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일본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일본 은행들하고 연계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XRP도 추가돼서 움직이지만 성격이 약간 틀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오미세고가 움직일 부분하고 XRP가 움직일 부분하고. 내년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해인데 연기돼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뭐 J 코인이나 뭐 이런 걸 미조에서 만약에 찍어낸다면 그 대상이 아마 요 트랜잭션을 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빗비넥스에서 테더를 찍어내는데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트랜잭션을 사용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세 분출도 있는 거고, 세력들이 또 그런 걸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빌 게이츠의 섬뜩한 예언, 코로나로 수백만 명 더 죽을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년 말 종식될 수도. 진짜 최악의 부정적인 뉴스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을 선동해. 진짜 코로나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진짜 엄청나게 진짜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을 약간 한쪽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또 터진 코로나 2차 유행, 이게 3월 달에 터지고 지금 다시 터진 거예요. 매스미디어를 선동해서 대중은 지금 현재 패닉 상태다.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금 현재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고, 기존 인프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우리가 스트리트에서 관련된 모든 마켓, PC방, 뭐 노래방, 뭐 집합 건물,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현재 어떤 그런 실정이야. 그런 와중에 당연히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하는 넷플릭스, 뭐 아마존 배송 서비스, 쿠팡, 이런 거는 더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거기에 큰 자본을 놓고 그 인프라하고 맞물려서 같이 손잡은 건 누구야? 이들이라는 거죠. 빌 게이츠, 뭐 손정희, 베조스, 뭐 이런 사람, 테슬라 CEO 뭐 이런 사람, 신사업의 인프라를 이 위에 덮어 씌워서, 파괴되는 안에 덮어 씌워서 이들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희생자는 결국엔 대중이다. 우리 같은 대중이에요. 지금 그냥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거기 주인들, 뭐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휴가 시즌이에요. 근데 이거는 겨울 휴가 시즌이 아니잖아요.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옷 벗고 물에 막 들어가. 예, 그리고 접촉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전 세계 휴가 시즌인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만 휴가 시즌이 아니야.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이후에 2차 파동이 번져가지고 전 세계로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극악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진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1,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57,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44, 프로 약간의 조정 장세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주식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은이 보세요. 암호화폐 장세 지금 떨어진 거랑 금은값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골드하고 실버 72달러가 떨어졌어요. 2000 몇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떨어졌어. 1928달러, 26달러 75센트까지 또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금은을 모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꼈던 거를 지금 금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지금 느끼실 거야. 올라갈 만하면 떨구고, 올라갈 만하면 떨구고. 비트코인은 떨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상승률로 봤을 때 금은하고 상대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옮겨온 거야. 2016년에. 근데 계속 지켜보세요. 금은 가격을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연준 뒤에 있는 그 세력들 있죠. 연준 뒤에 있는 세력들이, 전세계 금융 카르텔들이 금은 시장을 진짜로 키워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나머지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어떤 그 자금 수요를 해줄 것인가, 그 방향성을 캐치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현재 내 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 안 올라가네, 뭐 비트코인이 뭐 얼마 100만 원 떨어졌네, 이런 거에 의미 없다니까요. 2016년에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47만 원 막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몇 년이 흘러서 지금 2천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뭐 1,400만 원 이 가까이 올라간 건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누군가가 다 조작해서 지금 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대중한테 인식되기 바로 코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 사태가 지금 벌어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또 무슨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양적 완화를 또다시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또 돈이 또 퍼지거든.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게 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돈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를 시중에 뿌리면 뿌릴수록 점점 떨어져.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 물건의 값어치보다 돈 값어치가 점점 떨어져. 집값이 폭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락은 안 해요. 그리고 폭락하면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갈 게 없잖아요. 저는 폭락은 지금 안 시킬 것 같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또 어느 순간까지는 찍어낼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조정 장세를 분명히 주긴 주겠죠.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아마 양몰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초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거든요. 오늘부터 뷔페나 PC방을 폐쇄한다. 50인 이상 결혼식이 금지될 거다. 과연 일시적일까? 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저 일시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참혹해.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이들이 진짜 생각하는 게 뭘까? 여기 보세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결되는 모임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 지금 오늘 20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10일 동안 영업을 못해. 그럼 자영업자는, 내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나마 버틸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인한테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수백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500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손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버텨? 그럼 이 여파는 집주인한테도 결국에 간다니까요.
교회에서 소모임, 식사 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되고 클럽, 노래 연습장, PC방, 고위험 시설 10위 정도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헬스장, 뷔페, PC방,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까지 다 포함돼요.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 산업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번에 고위험 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PC방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이 사람들은 권리금 받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진짜 돈 다 잃게 생긴 거죠. 실내 50인 이상, 실내에서 100인 이상 집결하는 모임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50인 이상 넘지 않게 모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로 가면 헌금 거치는 것도 아마 더 많이 안 거칠걸요. 그러다가 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종교 시설 같은 것도 제가 지금 느낌상 봤을 때는. 근데 여기다 보시면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호주나 미국 같은데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법 어기잖아요? 그럼 벌금 훨씬 세요. 2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식당도 출입을 못하게 만든 데가 되게 많아요. 해외는 더 하다니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해요. 훨씬 더 많이.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먹고 살 이런 거 보면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해외 생활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것도 한 나라에만 오래 있던 게 아니야.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6개월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알아. 거기 와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도 좀 있었고 호주에서도 되게 장기간 있었고 중국에서도 일적인 관계로 좀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자 보세요.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현실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근데 제가 맨날 이민의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제가 이분 성함은 이제 가렸어요. 서울대 나와서 젊어서 미국 주재원 하시다가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 CPA, 그러니까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에요. CPA 따고 할 거 없어. 10년 전 5만 불로 한국서 뭐 할 것 없냐고 묻는 아재, 자매. 역시 CPA 따고 자기 집 그로서리에, 그러니까 식료품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즈, 햄 자르고 샌드위치 만들며 캐셔 하고요. 이민 2세, 의사 선생님도 안 돼서 관두고 타주로 던킨 커피숍 하러 가신 분, 뉴욕 음대 나와 채팅으로 한국에 역이민 가서 신랑 만나 결혼하고요. 셀 수 없지요. 미국 대학서 유색인 입학, 비싼 돈 받고 백지에 도장 꽝 박은 졸업장 들고 결국은 허드렛 일과 장사 아니면 딜리버리죠. 송도신도시 외국 대학 다녀야 뭐합니까? 재학생들 보면 비싼 등록금에 외국 대학이라 좋겠지만 훗날을 모르죠. 본토에서 나와도 별 볼 일 없는데 졸업장에 인 코리아 붙을 텐데요. 뉴욕타임즈의 한국인 90%가 빚과 가난하다고 기사가 나왔죠. 정원의 커다란 창문의 집과 렉서스의 거의 정말로 빚 좋은 개살구죠. 0.1%나 잘 살겠죠. 잘해도 찰리님 말씀처럼 유색 인종으로 분류하고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지금 현재 이민의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여기 위에다 써놨거든요. 진짜 항상 현실적인 맞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분들은 세탁소, 대부분의 이민 가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여기서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세탁소 아니면 글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뭐 식료품점 같은 거, 그리고 구멍가게라고 하죠. 이제 슈퍼 같은 거, 청소나 주방일, 아니면 이민 2, 3세대도 거기서 이제 좋은 대학 나와도 어떤 게 있냐면 그분들이 결국 상층부,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도 결국 거기서 계속 승진해도 결국에는 백인에게 밀린다고요. 백인한테 결국엔 밀려요. 사람들이 이제 인종에 관한 어떤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있어요. 그게 점점 자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타인종이 이민 온 거에 관해서 결국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저 아는 사람들, 시민권 받은 사람들, 한국에 들어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거기 깔아놓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애들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애들 학교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한 20살만 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다 들어오려고들 다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민의 현실을 너무 모르니까 환상에 젖어가지고 뭐 미국 가면 내가 바로 페라리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끌고 갈 것 같고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어설프게 그냥 이민 생활하는 것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네. 한국이 살기 불편한 나라가 아니에요. 시간이 앞으로 5년 10년 흘러보세요. 이거 점점 더해져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나 어떻게 인프라가 깔리나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나 그리고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삶의 질이 변하나 잘 보세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25위권 안에 들어간 거 그리고 시총 10위권 위에 있는 코인들 잘 홀딩을 하시고 잘 운영을 하셔서 잘 보세요. 주식시장보다 그 부동산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신 분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앞으로 10년 그 이후의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최후의 노화의 방주라고 저는 2016년 초반에 그냥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제 눈에는 그때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자영업을 한다면 그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뭐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비관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눈에는 그게 보였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앞으로도 점점 더 할 거예요. 권리금은 점점 떨어지고 가게를 내놔도 회전은 점점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퇴직한 사람이 권리금을 주고 그 가게를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이게 점점 권리금은 떨어지고 이 사이클은 중간에 결국 끊어지게 될 거라니까요. 오프라인 관계된 모든 것들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 쪽으로 다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가상자산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버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크나큰 폭락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 이제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